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9회차 축생픽 그리고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픽이 이제 축생픽이고요. 우측은 이제 독식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은 정배와 역배를 조금 섞어서 갔고, 우측 같은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좀 역배 위주로, 이변 위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자세한 뭐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렸던 최종픽 그리고 초안픽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 이런 축생픽과 독식픽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됐었을 때 너무 좀 내용을 좀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짧게 핵심만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패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회차에서는 별다른 건 없었어요. 웨스트햄이 패배할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홈에서 패배할 패턴, 그리고 EPL 7번이 배정이 되면 정배가 뜨지 않고 이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을 봤었을 때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대 울산의 경기고요. 최종픽에서는 단통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 상주가 권경은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상주의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또 울산이 이런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상주의 강한 압박이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이 상주가 뭐 울산과의 개막전에서 큰 점수차로 4대 0으로 대패를 하긴 했었지만, 그때의 상주와 지금의 상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고, 상주는 어느 정도 뭐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과 또 신입 또 입대를 한 그 선수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울산과 비교를 했었을 때 스쿼드적으로의 차이는, 이 중원에서의 모습을 봤었을 땐 물론 상주에 뭐 박용우나 한석종, 뭐 이찬동 등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 상주의 중원 자체는 그럼 많은 활동량이 오히려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터프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윤빛가람이나 신진호, 원두재 다 볼을 굉장히 잘 차는 선수들이죠.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빌드업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주가 압박을 강하게 하더라도 이 울산의 선수들이 잘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청용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울산을 버리기에는, 울산의 승을 가져가지 않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에서는 조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울산현대 사이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단은 조금 상주의 승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안전하게 봤었을 때는 무패로 갔을 때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무패로 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의 단통승을 보지 않는 부분은 뭐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박조 선수 쪽이 개인적으로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상우 선수의 상주 상무의 최근의 폼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경기력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전북과 엮어서 생각을 했었을 땐 저는 이 4번 경기는 전북이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이 4경기째 승리가 없게 되는, 이 경기 잡지 못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울산에서 이변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이변이 나온다면 상주의 승보다는 그래도 울산이 무승부까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무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성남대 강원의 경기고요. 뭐 성남은 홈에서 4연패, 강원은 원정에서 3연패. 뭐 이렇게 홈과 원정에서의 전적을 봤었을 땐 두 팀 다 좋지 못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좋지 않았던 분위기에서 두 팀 다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데이터적으로 무승부보다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 경기이긴 한데, 일단 배당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이
국내 배당은 무승부 쪽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패배 쪽입니다.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는 무패 쪽으로 강원 사이드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승부를 배제하고 승패로 나눠지게 된다면 그래도 성남보다는 그래도 병수볼이 최근에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성남에서의 나상호 선수가 프리롤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성남의 강한 압박에 강원의 빌드업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런 신강훈과 신세계 선수가 지속적으로 주전으로 나오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성남의 단통 패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광주 대 수원의 경기고요. 광주는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경기를 치르고 10주년 유니폼을 입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있겠죠. 일단 연패를 끄는 광주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최종픽에서도 그렇고 이 경기는 광주 사이드로 좀 강하게 봤었던 경기였었는데 일단 정배 자체를 수원이 받았기도 하고 배당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이 수원 사이드 수원이 쉽게 패배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경기는 일단 단통으로 간다면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뭔가 이렇게 수원이 지금 이인생 감독 사퇴 후에 지난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최근에 좋았던 분위기에서 오히려 지난 경기에 조금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수원이었었는데 뭔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정배를 받았는데도 경기력적으로는 역배를 받는 게 맞는 상황에서 정배를 받았을 때 뜬금없이 지난 성남과 수원 경기처럼 뜬금없이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서 저는 지금 수원 경기가 예측하기가 제일 팀들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조금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요. 투픽으로 가신다면 광주 사이드를 추천을 드리고 단통으로 가신다면 단통 무승부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배당적인 측면 때문에 뭔가 수원이 또 세트피스나 이런 중거리 한 방에 뭔가 강주가 조금 경기를 좀 어렵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광주 윌리안이 복귀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지난 경기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광주 사이드 쪽으로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4번 경기 전북 대 서울인데 이 경기는 바로 선수는 아마도 전북에서 교체라도 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전을 했었을 때 좌측에서의 바로, 우측에서의 한규원, 그리고 이 중원에서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무릴로가 나온다면 지금의 서울이라면 충분히 승리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스마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이 경기는 사실 의심 자체를 크게 하진 않았어요. 상대 전적에서도 워낙에 좀 압도적인 모습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단통 승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포항 대 인천의 경기고요. 일단 배당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승패 쪽이에요. 그래서 투픽을 가진다면 승패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단통을 간다면 과감하게 인천의 승리를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픽에서 지웠었던 경기였었는데 저는 이 경기를 무승부로 간 이유는 이따 대구 경기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구 경기를 조금 승으로 보고 있고 전북도 승으로 보고 있는데 포항까지 이렇게 무승부가 뜨지 않는다면 K리그가 3경기가 뭉치면 적어도 한 경기 이상은 무승부가 나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의 모습을 대구 쪽으로 가져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대구 경기 같은 경우에 사실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경기여서 고민 끝에 저는 포항의 단통 패를 가기에는 조금 너무나 위험한 도전이고 공유를 드리는 픽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도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있어서 저는 일단 포항을 무승부 쪽으로 가면 그래도 포항이 이변이 많이 느껴지는 개인적으로 경기여서 전북과 포항의 배당이 비슷하고 투표율도 비슷한 상황에서 두 개 다 K리그 특성상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는 전북은 저는 조금 강하게 보고 있는 경기여서 포항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입니다. 국내 배당은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으로 대구 사이드 쪽으로 나옵니다. 승 다음에는 무승부의 확률이 높고요.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뭐 여유가 되신다면,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승무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부산 승을 조금 보고 있진 않은 경기고요. 대구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 두 팀 다 뭐 공간을 많이 내주는 그런 수비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런 수비적인 모습에서 공간을 더 노릴 수 있는 팀은 대구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불안한 부분은, 대구의 약점은 좌측 측면이죠. 황수민 선수가 빠지고 나서의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대구의 좌측 측면, 반대로 얘기하면 부산의 우측 측면이죠. 우측의 측면은 김문환과 이동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너무나도 조금 불안해서 무승부 쪽으로 갈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일단은 단통 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드가가 훈련에 복귀를 했는데, 이 경기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더라도 교체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대안이 선발로 나오겠죠. 그래도 뭐 지난 경기 대안이 뭐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대안이 들어오고 나서 대구의 공격은 그래도 좀 나아졌던 모습들을 봐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대구가 좀 화력 자체는 대구가 더 강하지 않을까, 수비적으로도 대구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구의 단통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와포드 경기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에선 무승부, 해외에서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단통 무승부로 갈까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폴더가 여유가 있었다면 무승부도 받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무승부와 승리, 일단 아스날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인데, 승과 무 중에 어떤 걸 갈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아스날이 FA컵 결승전에 있지만 뭐 일주일간의 휴식이 있고 또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경기 그래도 베스트로 로테이션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베스트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베스트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FA컵에서의 모습도 있겠지만, FA컵의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한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경기 아스톤빌라 강등권 팀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 경기 또 잡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굉장한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의 특히 구단에 대해서, 또 아르테타 감독에 대해서.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이 베스트로 나온다면 와포드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적인 측면은 EPL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당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패 쪽으로 나뉜다면, 저는 아스날의 패는 솔직히 뭐 아스날이 잘한다기보다는 와포드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벌리 대 브라이튼 경기고요. 뭐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초안픽에 무승부를 갔었던 경기였었고, 무승부를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상황이고, 이런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는 뭐 지루한 경기 끝에 무승부, 0대0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두 팀 다 크로스 공격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불안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두 팀을 비교를 해봤을 때,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에서의 더 좋은 부분은 이 벌리의 우드와 로드리게스의 투톱, 또 경기가 안 풀리면 교체로 나올 수 있는 비드라 선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는 그래도 벌리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홈에서의 벌리기 때문에 저는 벌리의 단통 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경기입니다. 첼시 대 울버햄튼 경기고요. 뭐 첼시는 뭐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울버햄튼은 유로파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배당적인 측면은 국내 배당에서는 무승부 쪽이 높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첼시 승인데 승 다음에는 패배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기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울까라고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지우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울버햄튼의 승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첼시의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첼시가 리버풀에게 대패를 해서 좀 키퍼 대신 다른 키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카베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첼시가 지난 경기 리버풀한테 졌을 때 램파드 감독이 굉장히 화가 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클롭한테 쌍욕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기사가 있었듯이 뭐 굉장히 또 램파드 감독이 자존심도 있을 거고, 첼시에 대한 자부심도 있을 거고,
또 다혈질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선수단 장악을 굉장히 또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의 또 레전드 선수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첼시의 사이드로 보고 있고, 경기력적으로는 좀 첼시의 수비나 세트피스에서의 수비 또는 이 케파에 대한 그 키퍼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경기력 자체도 나쁘지 않고, 또 울버햄튼의 강한 압박에 첼시가 고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첼시는 그래도 일단 무승부를 하게 되면 아마도 레스터 대신에 맨유가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맨유가 레스터를 잡게 된다면 첼시는 무승부만 해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하기 때문에 저는 경기력적으로는 이 경기는 조금 무승부에 가까운 경기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배당은 국내 배당은 비슷하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는데, 이 경기는 뭐 일단 불안한 부분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연패를 길게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토트넘이 연승을 하고 있는데 원정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워낙에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강한 또 동기부여가 있고, 이 무리뉴 감독이 그래도 승부사 기질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 최종 픽에 단통 승을 갔었어요. 단통 승을 갔었고, 에버튼이 동기부여가 크게 없지만 본머스가 동기부여가 큰 상황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되고 큰 점수차로 일단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뭐 홈에서의 에버튼, 원정에서의 본머스라면 이 에버튼이 동기부여가 없더라도 마지막 홈경기를 승리로 장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단통 승 쪽으로 봤었는데, 이 배당이 국내 배당에서는 이 패배 쪽이 높고요, 해외 배당에서는 무패 쪽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본머스 사이드인 거예요. 국내 배당, 해외 배당 둘 다. 그래서 이 배당 자체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좀 배당이 에버튼이 굉장히 높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에버튼 쪽으로 몰려 있는 부분, 좀 그리고 본머스의 동기부여적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좀 이변을 보고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픽으로 가신다면 승패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단통이면 그래도 에버튼 승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맨유 경기고요. 국내 배당은 레스터의 단통 패배 쪽이고요. 해외 배당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의 승 쪽입니다. 승 다음에는 무패가 조금 배당이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경기는 두 팀 다 챔피언스 리그 결정전이죠. 맨유는 비기기만 해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레스터는 일단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비기고 만약에 첼시가 지게 되면 레스터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확률적으로 보기보다는 아마도 전력을 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가 울버햄튼한테 질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레스터가 부상자가 굉장히 많죠. 뭐 세인지 징계결장, 뭐 벤치렐, 뭐 히카르도 페레이라, 굉장히 부상자가 많습니다. 메디슨도 부상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재개 후에 레스터보다는 재개 후에 맨유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유가 지금 최근에 워낙에 지쳐있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레스터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승리만 하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활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조금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율도 이제 맨유보다는 레스터 쪽이 해외 구매율에서는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좀 과감하게 단통 승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픽에서는 승부 쪽으로 갔었어요. 맨유는 비기기만 해도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승부만 해도 만족을 할 것이라고 봤었고, 일단 뭐 맨유가 아마도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을 비축을 하고 전반전에 0대0으로 끝낸 상태에서 후반전을 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일정적으로 유리한 레스터고, 레스터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지만 뭔가 이런 경기에서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서 레스터가 승리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과감하게 단통 승을 갔는데, 사실 추천은 승패 쪽으로
승패? 네, 승패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13번째 경기입니다. 소튼 대 이제 셰필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측면은 승패 쪽으로,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 쪽으로 사우스햄튼 사이드인 것 같아요. 배당적인 측면을 봤었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두 팀 다 동기부여가 크게 없기 때문에 누가 이기더라도 이상한 경기는 아니라고 보이고, 지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승부패가 다 보이는 경기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 뭐 초안픽, 최종픽, 축생픽, 독식픽 다 사우스햄튼 승리로 가져갑니다. 물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뭐 셰필드가 우세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우스햄튼의 이런 압박에 셰필드가 고전을 할 것이라고 보고, 또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사우스햄튼이 동기부여적으로 최근에 계속 뭐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추가 시간에 득점을 하는 이런 집중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 또 사우스햄튼이 또 이런 강한 동기부여 라기보다는 또 열심히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셰필드도 물론 열심히 뛰겠지만 이런 셰필드의 축구가 공격적으로 수비수들도 굉장히 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역습 한 방에 사우스햄튼의 역습과 공격진 개인 능력에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아스톤빌라고요. 이 배당적인 측면은 무승부의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무승부의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승패는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확률인데요. 저는 뭐 일단은 패턴적으로는 이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고, 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뭐 동기부여가 웨스트햄은 없고 아스톤빌라는 일단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무승부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경기 투픽으로 가신다면 웨스트햄의 무패 쪽으로 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폴더에 여유가 없고, 일단 패턴적인 측면, 또 이런 아스톤빌라의 동기부여적 측면, 이 부분들을 조금 강하게 보고, 또 아스톤빌라의 그릴리시가 또 마지막 이 잔류라는 선물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아스톤빌라의 경기력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은 그냥 뭐 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상주 대 울산 무승부로 제 생각대로 가봤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승패로 나눠질 것 같아서 성남의 승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승패로 가봤습니다. 3번은 광주의 단통 승으로 한번 가봤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전북승, 6번은 포항의 단통 패로 조금 이변을 봤습니다. 이 배당적인 측면에서 승패로 나눠질 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봤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경기 중에 한 경기가 무승부가 뜬다면 대구로 봤고, 또 대구가 뭐 최근에 경기력을 봤었을 땐 부산이 굉장히 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로 가봤습니다. 7번은 아스날의 이 경기는 승무 사이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벌리 승으로 갔고요. 9번은 첼시의 승리, 10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토트넘 승으로 갔고요. 11번은 에버튼의 무승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조금 생각을 해서 무승부로 가봤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승패로 가면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3번은 뭐 동일하게 사우스햄튼 승으로 갔고요. 14번은 무승부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변을 많이 가져가는 독식픽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한번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축생 독식픽까지 모두 마쳤고요. 2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회차여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EPL이 마지막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끝내기 전까지는 EPL에서 또 등수 안에 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본인과 생각이 비슷한 픽들만 가져가셔서 본인만의 픽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